유튜브는 최대한 좀 뭐랄까 좀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런 거는 유튜브에 관심 없으시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쟤네들 이럴 것 같은데. 이제 막 커가는 새싹 유튜버한테 138만이 말을 했습니다. 아, 대표님 채널 보니까 예능 영상도 있더라고요. 연애담, 결혼 스토리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의 아내분은 부동산 투자나 경제 개념이나 이런 건 좀 맞는 분 아니셨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때 뭐 소개팅도 많이 하고 제가 항상 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니면 사실 이성을 만날 방법도 없고 금요일, 토요일 늦게 퇴근하면 바로 그냥 서울 와가지고 그 다음날 소개팅하고 가고 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뭐 이 세상에 좋은 남자가 없어, 좋은 여자가 없어 막 이러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실제 만나보고 뭐 대화를 깊게 해봤는지를 보면은 또 많이 안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소개팅 한 40몇 번 했었거든요. 1년 동안. 하루에 막 두세 번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네. 저는 어찌 보면 약간 그것도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시기가 지금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아니면 사실 더 좋은 사람 못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상대방이 뭐 호감이 있어도 그냥 저는 그냥 바로 그냥 뭐 나 대출 얼마 많고 왜냐면 그분이 나 싫어하면 끝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와이프를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좀 어려가지고 그랬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또 그렇게 좀 고생을 하더라도 뭔가 좀 나중에 미래를 좀 바꾸고 싶다. 저는 뭐 부모님한테 뭐 지원받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우리 둘이 뭐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가지고 결혼을 했고 그 뒤로 이제 엄청 고생 많이 시켰죠. 맞벌이는 안 하셨어요? 맞벌이는 안 했고요. 오, 처음부터 그냥. 네, 왜냐면 애가 1, 2년 있다가 태어나기도 했고 원래 맞벌이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고요. 오. 저는 제가 이제 투자하고 돈을 열심히 벌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 관리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사서 저희 와이프가 임차 맞추고 매각을 하고 이런 거는 또 와이프가 같이 해줘가지고 동업으로 잘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결혼하려고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다 갖춘 사람을 만나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갖췄으면 좋겠지만 상대도 좀 어느 정도 좀 갖춰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좀 편하게 좀 스타트를 했으면 좋겠다. 뭐 나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게 과연 정말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어느 정도 부부라는 거는 만난 이후에 고생을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야 과거부터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또 고마움도 있어서 더 잘 지낸다고 생각하는데 다 갖춘 상태에서 아니면 어떤 분들은 한쪽이 너무 뭐 잘 사는 분들과 결혼하게 되면은 사실 그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또 적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투닥투닥 하시는 분들도 저 주변에서 봐요. 많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돈 이런 게 좀 적더라도 가는 길이 좀 잘 맞는 분들 둘이서 만나가지고 고생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빛을 발하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바람직한. 아니 근데 그래도 시작을 그렇게 투자를 잘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이유가 이사 많이 다녔다는 건가? 이사도 많이 가고요. 저축을 뭐 거의 한 7, 80%씩 뭐 계속 했었기 때문에 거의 생활비를 뭐 안 주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뭐 어떻게 생활해요? 평일에 4만 원, 주말에 4만 원 이게 저희의 생활비였거든요. 일주일에 8만 원 쓰자. 그때 그럼 얼마를 모으려고 생활비를 8만 원씩 썼던 거예요? 저는 그냥 버는 돈에 무조건 그냥 70%, 80%를 막 저축하는 스타일이었고 그 원칙을 이제 무조건 지킨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당연히 뭐 돈 안 쓰고 와이프가 고생 많이 했죠. 애도 뭐 거의 혼자 키우듯이 막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시절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미안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잘 됐던 게 아닌가. 어느 순간 거기서 타협을 하고 편하게 좀 하자 했으면 저는 지금도 제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는 좀 멀리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 대단해. 8만 원 그거 더 하는데? 아 더 하는데? 얼마 쓰셨어요? 저는 우리 신랑이 30만 원이 한 달 용돈이었고요. 저는 뭐 꼬마 때부터 영업을 했지만 연봉이 한 해 5% 이렇게 올라가면 그 버는 족족이 적금을 들어서 돈을 모았고 월급을 받아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적금 많이 하고 살았거든. 이만큼 벌면 이만큼 적금 버서 이게 쌓이고 해서 적금 타는 게 너무나 좋은 거야. 그 맛에 적금 든다 이런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누가 적금 드는 사람이 있냐는데 저는 아직도 그 적금 감성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뭐 어떤 이자나 수익률을 떠나서 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나만의 어떤 원칙을 지킨다는 게 저는 되게 좋거든요. 그거였어요. 대신 지금은 조금은 나아졌으니까 적금 월 내는 금액이 달라지지.
많이 내니까 정말 한 3년 내면 목돈이 네. 되게끔 해서 스스로도 되게 뿌듯하죠. 아, 근데 8만 원은 완전 아내분 고생 많이 하셨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사고가 안 맞으면 사라질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맞아요. 정말 잘 만나셨네. 네. 대단하신 분 잘 만나셨네. 아, 저도 지금 대표님 어줍지 않게 유튜브에 많이 나갔다고 길 가면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러고 사진 찍고 그래서 내가 네 이러고 그냥 하는데 대표님 더 할 것 같아요. 어때요? 실제 연예인만큼이나 어디 가면 많이 알아보지 않나요? 아니 근데 저도 실제로 연예인 분들하고도 이제 친분이 좀 있는데 연예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제 특정 집단, 특정 지역, 특정 군에서 조금 알아보시는 그 정도라고 저는 보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진 찍어주시고 다 하세요? 근데 막 그런 게 있어요. 구독자의 성향일 수도 있는데 사진 찍자 이렇게는 잘 안 하시고 댓글로 저 어제 어디서 봤어요. 뭐 옆자리에서 밥 먹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뭐 이러고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어딜 가더라도 좀 조심하고 그러고 사는. 대표님 그래도 사무실이 어디고 이런 네. 오픈이 안 돼 있잖아요. 아예 전시장 찾아오시고 막 그러시죠. 근데 저도 그럴 봐요. 네, 오시고 막 그럽니다. 진짜? 네. 밥 먹으러 가고 이래서 막 알아보고 막 서비스 받고 이런 것도 없어요? 서비스는 안 주시는데 팬이에요라고는 많이는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연예인 분들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서비스를 줘요. 연예인은 다르구나. 네. 저희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일반인이. 일반인이죠. 일반인입니다. 그럼요, 일반인이죠. 저는 압구정에 신랑이랑 점심 먹으러 로데오 이렇게 걷는데 여기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누군가 여자분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너무나 이분이 나를 아는 사람처럼 해맑게 오면서 네 여기 어디 네 고맙습니다 했더니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오빠 낮술 먹고 여기서 꼬장 못 피우겠다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런데 오죽하겠나 싶어갖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 반대로 생각하면은 고마운 일이죠.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게 사실 뭐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쉽지 않은데 고맙고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힘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선풀도 많겠지만 악성 댓글도 있고 그런 건 어떻게 대처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면요 무조건 50대 50 싸움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정치랑도 좀 비슷해지고 막 이래가지고 반대 무조건 의견이 욕을 있으니까. 먹습니다. 맞아요. 무조건 욕을 먹게 되고 거기다 이제 집을 어쨌든 뭐 사고 팔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가면 내려갔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올라가면 올라갔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뭐 재테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인 것 같고요. 거기다 또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가 근로소득보다 투자를 해서 버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기 때문에 감수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유튜브라는 게 강남역 사거리의 토요일 저녁 7시 느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사람들은 막 흘러다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버스킹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버스킹 하니까 되게 좋다고 듣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끄럽게 저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 한 지 한 10년 넘었는데 유튜버는 도대체 뭘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의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를 이제 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지나가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건 거죠. 시끄럽다고 해서 뭐 내가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의견이 다른 거고 저는 예전에 이제 훨씬 더 젊을 때 막 설득도 해보려고 하고 나는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왜 이거를 이렇게 안 하시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다른 것이다. 뭐 틀린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거니까 그냥 각자 갈 길 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실제 지금 대표님 나이 대비 그래도 관리 되게 잘 된 분이에요. 배우 닮았다는 얘기 아까 초반에 했는데 그래도 체중 관리나 피부 관리나 뭐 관리하는 게 있으세요? 어때요? 그렇죠. 저도 뭐 가끔 뭐 보톡스 맞고 뭐 그런 것도 하죠. 운동 아까 러닝 하신다고 그랬고. 운동도 좀 하고 방송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영상을 찍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보톡스 한두 대 맞는 정도면 굉장히 피부 좋으시네.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대표님 같은 분들도 섭외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플 이런 거 보면 신경 쓰이고 이제 막 삭제하세요 뭐 이렇게도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여서 이걸 해야 하나 이렇게 하는데 대표님도 분명히 초창기에는 그랬을 것 같은데 저 같은 후배들한테는 어떤 응원의 말 아니면 포기하란 말 내지는 해줄 만한 말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분들이 나 유튜브 좀 해볼까? 뭐 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 콘텐츠가 있는데 이거 해볼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 유튜브라는 건 어찌됐든 영상 기반의 콘텐츠라서 글로 쓰는 걸 만약에 뭐 1시간에 쓸 거를 영상화를 한다 그러면 한 10시간에서 15시간은 저는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의 어떤 리턴이 오는가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 좀 있어요. 왜냐면 돈이 될 수준까지 가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고 그 정도의 어떤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 채널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그런 채널들은 막 열심히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접근하실 때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나는 이 유튜브로 전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길로 가시는 거는 저는 정말 쉽지는 않다. 이건 정말 재능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은 내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뭐 팔거나 뭐 이런 분이 있는데 또 홍보의 도구로서 이걸 사용하는 거는 저는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유튜브가 지금 대세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유튜브 나왔지만 여기 채널 이제 구독자가 이제 뭐 이제 늘어나고 있는 네. 이제 10,000대 넘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될지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을 정해가지고 이 채널은 어떤 거를 하기 위한 전 단계이라는 게 딱 명확하게 문장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 단순히 키우면 좋겠지라기에는 노력이 진짜 많이 들어가고 아마 조금 더 하시면은 난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저조하지 막 이런 거 있어요. 시간은 계속 나가는데 내가 뭐 하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유튜브라는 게 좋게 얘기하면은 정말 효율적인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악독한 게 알파고가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서 없애기도 하고 한다면서요. 우리 나왔던 원장님 채널 갑자기 폭파시키고 없어지기도 그러기도 하고 하고. 그 사실상 배제시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그럼 어떻게 잘합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좀 다양한 시도를 좀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유튜버가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막 이렇게 하시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유튜브는 하다 보면요. 갑자기 예를 들어 조회수가 1000 나오다 갑자기 8000 그리고 다시 1000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의 신이 나한테 그거 하라는 거거든요. 그 알파고가 나한테 너 그거 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게 AI 시대입니다. 조회수로 그렇게 역으로 판단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하시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다. 네. 그런데 우리 채널은 조회수를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보고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아니 대표님 중장기 계획 목표 어때요? 짧게는 올해 말까지, 길게는 3년 5년 안에 뭐 계획하고 네, 계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에 100만 명이 넘는 어쨌든 구독자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시청도 계속 많이 해주시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요구는 좀 명확하게 지금 계속 보이거든요. 뭐냐면은 어쨌든 집도 사고 싶고 한데 겁도 나고 걱정도 되고 이제 외롭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요. 결국에는 뭔가 배우고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을 모이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그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강의도 그렇고 커뮤니티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 올해 내년 안에 좀 한번 구축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커뮤니티 하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내 돈 내산으로 해서 꼭 참석하도록 할게요.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 이제 저도 요즘 많이 만나는데 138만 유튜버답지 않게 되게 제 손님 같은 느낌이 아주 어렵지 않은 분 같아서 제가 그날도 영상 찍는데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서 저분 되게 잘한다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역시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오늘 전체적으로 영상 잘 나왔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야 될 텐데. 잘 나오겠죠. 훌륭하신 분이 나왔고 얘기도 오늘 편하게 잘 해주셔서 저희 오늘 인터뷰 촬영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그래도 마지막 저희 인터뷰 구독자들한테 인사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이제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보니까 이게 시설이 좋아요. 시설은 거의 한 300만 급이에요. 제가 가본 데 중에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퍼붓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네요 지금. 괜찮으신 거죠? 괜찮아요. 네, 지금 퍼붓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반대로 전 또 출연한 입장에서 너무 좋았다. 저는 이렇게 뭐 장비도 좋고 공간이 또 너무 좋고 네, 이런 것들도 제가 즐겁게 찍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프 강의 때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의 윤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